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대칭이다. 그래서 랜덤으로 막 섞으면 마이크로 스테이트 462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에 속하고 다음에 관찰하면 또 다른 뭐 거기 속하고 뭐 우연히 똑같은 데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462분의 1의 확률이겠지만. 그래서 뭐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레프레젠터티브 샘플을 얻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샘플이 이상하면 충분히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똑같은 거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거를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462분의 1의 확률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한번 여러분이 관찰했을 때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 가능한데 이거를 마이크로 스테이트 단위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462분의 하나로 랜덤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를 매크로 스테이트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채워져 있는 네모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찍기 때문에 사실상 관찰을 오래 하면 이런데 있을 확률이 높게 된다는 거고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텐데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의도적으로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이 박스를 의도적으로 6대 0 또는 0대 6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다 몰아넣는 거죠. 한쪽에 몰아넣은 다음에 이걸 계속 흔들면 지금 이 안에서 완전히 랜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어디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중에 랜덤하게 찍힐 텐데 그러면 이런 데 찍힐 확률이 높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든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건데 처음에 여러분이 내가 한쪽에서 출발해가지고 한쪽에 다 쌓아놓고 출발했는데 막 흔들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거냐면 내가 가만히 어떤 모여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골고루 퍼지는 상태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연력학 제2법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그 얘기입니다. 마이크로 스테이트로 잘 세기만 하면은 선호한 건 전혀 없어요. 하필 여기 경우의 수가 많을 뿐입니다.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많이 나오는 게 뭐 엔트로피 같은 거 연력학 제2법칙 얘기할 때 뭐 커피에다가 뭐 설탕이나 그런 거 섞을 때 많이 섞인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걸 섞을 때는 한쪽에 몰려있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닐 텐데 그게 골고루 섞이는 그런 스테이트나 아니면 한쪽에 설탕이 모여있는 스테이트나 마이크로 스테이트 레벨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데 골고루 섞여 있는 게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쪽으로 갔다라고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의 본질인 거예요. 사실은 요 메시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통계물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녹색으로 써놨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이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느끼는 게 그게 아마 연력학 융법칙과 관계 있을 텐데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 아규먼트가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이 랜덤하게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골고루 섞이는 게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그냥 많다라는 것 뿐인데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확률 통계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질문을 이렇게 교묘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고 시작했더니 가운데로 몰리더라. 근데 가운데로 몰려서 시작했는데 이쪽으로는 안 가더라. 라고 하면은 약간은 말장난 같긴 한데 틀린 말은 또 아니죠. 그래서 그게 연력학 이법칙으로 정리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사실은 내가 시작을 어디서 했고 뭐 끝을 어디서 했고라고 말을 그렇게 포장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그냥 경우의 수가 많다. 마이크로 스테이트 수가 많다. 그거 한마디로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랜덤하게 잘 섞어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드디어 이제 확률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equally likely하다고 가정하는 순간에 여기 막대기 하나하나의 길이가 확률이 똑같게 된다는 거고, 정확히 그러면 462분의 100, 462분의 28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뭐 이퀄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퀄리브리움으로 충분히 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A랑 B가 이 n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다. 뭐 직접 좀 해보셔도 되고.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소위 급발진을 하는데 갑자기 300개, 200개를 들고 오는데 얘도 근데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사실은 실제 시스템은 그 아보가드로스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A 쪽에 오실레이터가 300개 있고 B 쪽에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0개 에너지 단위를 넣을 거예요. 100개 에너지 단위는 그때 비슷한 거 했지만 이제 0부터 100까지 가능하니까 매크로 스테이트는 101개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이 계산하는 거는 알죠? 이 500개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599 거의 600개 중에서 10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옛날 같으면 계산 못 하는 건데 요즘에는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손으로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동원했는데, 컴퓨터를 동원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숫자만 엄청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정도가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300개랑 200개가 있는데 오실레이터가 이제 대칭이 아니죠. A 쪽의 오실레이터가 1.5배 더 큽니다. 여기서 이제 100개를 나누는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러면 뭔가 이제 50대 50이 아니라 뭔가 3대 2 정도로 갈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여기서 있는 게 되게 그럴듯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있는데 A 쪽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B 쪽에만 100개가 들어간 이 경우의 수가, 근데 이 경우의 수도 만만치 않아요. 2.8 곱하기 10의 81승인데, 근데 물론 이 81승이 전체는 115승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정말 또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물리에서는 이 숫자 감각이 되게 이상해지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대충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3대 2 정도로 나와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6대 4로 나누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경우의 수는 6.9 곱하기 10의 114승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드디어 전체가 115승이니까 대충 뭔가 말이 되는 숫자, 의미가 있는 숫자로 나왔죠. 전부 다 더하면 이제 9.3 곱하기 이게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대칭이 아니죠. 왜냐하면 NA랑 NB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40에서 80 정도 사이에 압도적으로 많이 몰려있고 대충 요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지금 300개랑 200개짜리 오실레이터에다가 에너지 단위를 100개 넣는 것만 생각해도 40개에서 80개 정도 몰려있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100개를 넣는데 20대 80으로 갈라질 수 있을 거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확률이 거의 여기 있습니다. 바닥에 붙어있죠. 거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확률 같은 거, 경우의 수가 10에 81승계나 있지만 115승에 비하면 요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QA가, 그러니까 100개를 나누는데 10개 미만으로 A에 있을 확률, 또는 B 쪽에 91개 이상이 들어갈 확률이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이 소위 누적 분포라고 해서 더하면 되죠. 그렇게 더하면은 확률이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요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이게 우주의 전체 나이가 10의 18승 초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시스템이 아니에요. 300개랑 200개로 돼 있는 거에 100개 나누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10대 90 정도로 나누어질 확률을 생각하면 그 확률이 이 정도가 되는데 이 확률은 우주 전체 역사에서 1초에 100번 이런 걸 해도 있음 법하지 않은 거다. 사실상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겨우 300개, 200개라는 겁니다. 아보가드로수 근처까지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막 어렵게 뭐 우주의 나이 어쩌고 따졌지만 결국에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B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게 막 섞다 보면은 왜 자연스럽게 비슷비슷해지는가, 에너지가 왜 이렇게 흐르는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게 실제로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압도적으로 높은 확률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인위적으로 이게 시작은 100대 0으로 할 수도 있죠. 시작은 100대 0으로 했지만 랜덤하게 막 섞다 보면 중간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게 압도적으로 요런 상태보다는 요런 상태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서 이거는 지금 가역적이라고 했는데 X에서 Y로 일어나는.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은 전부 다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9.3 곱하기 10의 115승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 각각은 전부 다 이퀄리 라이클리해요. 근데 이거를 매크로 스테이트 단위로 해서 A, B가 몇 대 몇으로 나눠질지 갖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는 압도적으로 높게 일어나지만 이렇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아까 우주의 역사까지 동원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리버서블,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일어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요 정도 비율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B에서 A로 흘러갔어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B에서 A로 흘러갔는데 이게 확률 통계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열이라고 부르는 거에 실제 물리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온도를 아직까지 정의를 안 했는데 어쨌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흐른다는 건 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판테니어스 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흐를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런 데 몰려있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다음에 관찰해도 여전히 여기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관찰해도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요 가장 멀티플리시티가 큰 곳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여기 딱 도달하면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죠. 물론 사소하게 여기서 조금 바뀔 수는 있을 텐데 다시 이렇게 갈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reatest multiplicity, 가장 멀티플리시티가 큰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게 말이 괜히 이제 어렵게 되는데 이제 멀티플리시티 증가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제가 아까 미리 스포일을 했지만 멀티플리시티에다가 로그 씌우고 KB 붙이면은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뉴턴 법칙이나 그런 데서 유도된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깨달았을 텐데,
요 가정 없이는 지금 제가 한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동등하다. 여기서부터 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통계 물리 전체 근간을 이루는 토대예요.